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 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황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사장 공모 때 이뤄지는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 씨에게 미리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박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궁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백 전 장관 영장에 이어 전 정부 청와대 인사이자 현직 야당 의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정치권 전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뉴스 보도가 많아지고 있죠.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전 정권에 대한 신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야권도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과연 온몸을 던져 검찰의 수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중 가장 먼저 이 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 역시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아마 그때부터 문 정권은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다는 어떤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무슨 짓을 벌였냐?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학살했죠. 이거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였습니다. 검찰에게 더 이상 이 블랙리스트 건을 확장해 수사하지 말라는 어떤 신호였던 셈이죠.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 정권은 바로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문 정권이 왜 유독 블랙리스트 사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 배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문 정권은 전 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몰았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단죄해놓고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뭉갠 측면이 있을 테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드러났죠.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산업부 환경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보훈처 산하기관은 물론 과학계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사와 재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즉 결정적인 증거들이 잇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의 시작은 산업부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미칠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엊그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라고 한 이유도 아마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 SBS가 저녁 메인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터뜨렸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미 배공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청와대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뜻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캐다 보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 또 하나의 언론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발 뉴스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 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총리의 측근인 황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사장 공모 때 이뤄지는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 씨에게 미리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무슨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도 아니고 참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제 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백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한명숙 전 총리 때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황 씨에게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혐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황 씨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공기업 인사를 정권 차원의 보훈 인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까지 미리 건네주었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지요.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격적인 문정권에 대한 신적폐 청산 수사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